이 KB 리본 자료를 역시나 볼 건데요. 이 KB 리본 자료가 언제까지 볼 수 있느냐? 이게 4월 달에 개편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KB 리본이 어떤 식으로 개편될지 모르겠는데 이 KB 리브 부동산 뭐 요걸로 바뀌나 봐요. 네, 여기 뭐 이렇게 애플 나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KB 시세 있죠? 네, KB 시세 이렇게 뜹니다. 네, 요런데 KB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게 뜨거든요. 요 자료가 이런 네이버 부동산 자료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가 시장이 열려 있는 거라면, 이건 이제 호가가 열려 있죠. 호가가 똑같은 데를 봤을 때, 지금 어디를 볼까요? 소사벌을 볼까? 고덕을 보죠. 파자풍신을 봤을 때 이렇게 호가가 나오잖아요. 호가. 근데 KB 리본 자료 같은 경우에는 KB 감정가가 나옵니다. 감정가. 실제로 여기가 7억 5천, 그 33평대가 호가는 같은 평수가 지금 뭐 한 2억 이상 차이 나죠. 그래서 리브온 자료를 보는 이유는 요거로 대출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 여기가 지금 제일 풍경채가 110제곱미터가 7억 5천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세 뭐 8억 2천, 이건 또 8억 2천으로 나오네. 99제곱미터라서 그런가? 84 A타입이 무난하니까 7억 5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지금 같은 평수가 뭐 8억에도 나오고 8억 5천에도 나오고 어떤 건 7억 5천에도 나오고 8억 5천 이렇게 호가가 나오는데 내가 산 이 8억 5천에 대해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7억 5천에서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주택일 때는 이 금액에서 60%, 유주택일 때는 이 금액에서 50%, 3주택 이상은 대출 포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보느냐? 요거 대비로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된다. 집을 살 때 요 금액으로 알고 대출을 진행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 꼭 이 KB 시세를 봐야 되는데 KB 시세는 리브 부동산이라는 요 사이트에서 보면 돼요. 그리고 KB 리브온이라는 앱도 있었는데 그 앱도 4월부로 중단되고 다 이걸로 통합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통합되면서 이 KB 리브온이라는 이 사이트도 뭐 다른 걸로 바뀌나 본데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4월까지는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볼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평택시 부동산 매매 가격 동향이라는 게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상승은 했는데요. 0.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보합이고요. 0.00% 보합인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느껴지는 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관망세가 짙어졌어요. 그리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지금 뭔가 좀 주춤주춤한다고 해야 될까? 가격을 예전처럼 질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지금 중개업을 하면서 현업에 있지만 예전처럼 집을 안 보고 계약하거나 막 집을 뭐 급하게 매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관망하고 있는 이런 게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지제 자이나 뭐 이런 청약 같은 거를 기다리면서 매수를 약간 보류한, 약간 관망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흐름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다는 거. 그런 것도 오늘 볼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특히나 오늘 무주택이신 분들 있죠. 무주택인 분들한테는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릴 건데 그 부분. 그리고 1주택인데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요럴 때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어차피 내가 그 집에 지금 1주택을 평택이나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평택으로 올 건데 시기상만 조율을 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요 이사 대책 이후 그리고 LH 사태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관망세 느낌이 좀 예전보다는 좀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전에 요렇게 여기 2000년도 6.17 이후에 쭉 관망세가 이어졌던 몇 개월 동안 이어졌던 그게 요번에 조금 길게 가는 게 아닐까. 근데도 상승 흐름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이런 지수 같은 거는 보셔도 뭐 크게 뭐 도움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은 다 상승, 전세도 상승인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뭔가 조금 미묘하게 달라졌다. 느껴지는 게 피부로 와닿는 게 좀 그렇다.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KB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가 통합조회라는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볼 수 있는 실거래가 자료인데 이 실거래가 자료는 실질적으로 뭐 1월에 거래된 거, 3월에 거래된 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거래 건수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 그 동네가 얼마만큼 아파트가 빈번하게 돌아가느냐, 거래가 많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거래가 전혀 없으면서 호가만 올라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높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요 뭐 물론 감정평가 금액도 많이 올라갔는데 호가 자체도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 있죠. 뭐 여기도 지금 호가 대비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진 않고 요런 소사볼 쪽이 오히려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얘기는 뭐냐면 아까 초반에 무주택이나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1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 저항이 생겼어요. 이미 한 번 가격 저항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로 이 저항력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이 가격에 사느니 차라리 그거보다 좀 눈을 낮춰가지고 집을 사겠다. 이런 흐름이 보여요. 그거를 반영하듯이 주변의 아파트 값이 올라갔습니다. 1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는 쫙 올라가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보합선을 그리는데 반면에 주변에 안 올랐던 저평가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이런 아이파크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던 거고 상대적으로 소사벌에 있는 아파트들도 뭐 4억대나 뭐 후반대나 이랬던 게 대부분 지금 5억을 향해서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집을 갈아타기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언제 갈아타야 될지를 봐야겠지만 지금도 1입지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잠시 이렇게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눈치 보면서 관망하고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 타이밍이나 또는 무주택자가 집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거를 막 부추기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산 형성에 도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집 저한테 의뢰하셔가지고 계약하면 좋은데 대부분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1입지에 못 들어가는 그 수요자들이 주변에 있는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들로 지금 눈을 돌린 게 아닌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또 가격 저항선까지 올라오면 기존의 1입지 아파트는 관망세로 쭉 유지가 됐죠. 그럼 주변의 아파트가 이만큼 낮았다가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거래가를 본 겁니다. 요건 이제 고덕 쪽만 본 건데 의외로 태평 아파트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코롱 하늘채가 들어가면서 의외로 반사 이익으로 태평 아파트가 거래가 좀 많이 됐습니다. 신고가도 좀 많이 찍었고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태평 아파트가 전세, 뭐 월세 가격 다. 그리고 나머지 뭐 코롱 하늘채 시그니처는 이게 이제 분양권일 때 거래가 좀 되다가 요즘 거래가 좀 뜸하죠. 어느 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가 이제 그 정도였는데 거래가 좀 뜸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거래가 뜸한 게 코롱 하늘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평택이 전반적으로 느낌상 거래가 좀 주춤한 걸로 느껴져요. 실제로 실거래가 신고된 거는 그렇지 않은데 분위기가 좀 그랬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거래 현황인데 요거는 이제 평택만 본 거는 아니고 경기도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요 노란색 그래프가 보시면은 요 노란색 그래프가 2000년도
그리고 파란색 막대기가 21년도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거래량이 굉장히 이렇게 등락을 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근데 요 킥 포인트들을 보면 6월 요쯤이 이제 6.17 발표 전까지, 그리고 발표 이후에 한 3, 4개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예, 그래서 정책이 한번 나오기 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책이 나오면은 또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택시를 보면 요게 이제 평택시고, 요것도 2020년도랑 한번 보죠. 예, 노란색으로 보면 요 그래프도 이렇게 아까 경기도권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6.17 전과 후, 이 달라지는 모습들. 지금이 이사 대책 이후에 3월인데 한 요쯤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좀 가라앉는 분위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은 보합이 조금 더 길어질지 봐야겠죠. 어쨌든 작년 대비 올해, 같은 월로 봤을 때 1월, 2월, 그리고 3월 거래량이 2월이나 1월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작년보다는 높아지는. 그리고 이사 대책 이후에 4월, 5월 요때에 아마도 거래가 좀 많이 줄다가 6월쯤에 이제 재산세 부과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세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를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아마 요런 눈치 보기가 좀 보이다가 5월 말이나 6월 그때 이제 재산세 부과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흐름이 바뀔 것 같아요. 아마도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상승 쪽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봐야 되니까. 그 LH 사태가 터질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예, 다 예상은 했죠. 공기업에서 어느 정도는 고급 정보로 빼먹을 거라는 거를. 어쨌든 그렇고요. 요거는 평택시 전세 가격 비율 순위라는 겁니다. 네. 여기 뭐 서정 트인 자리에 1차가 뭐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97.6%면은 매매가가 전세가의 97.6%라는 거거든요. 여기를 전세 들어가는 거는 거의 뭐 자살행위예요.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그런 지경인 겁니다. 집을 사도 될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가는데, 여기 만약에 갈 거다 그럼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 무조건 하셔야 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아야 되고, 전세권 설정이건 뭐건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보호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경매가 됐다, 그럼 돈 떼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려면 전세를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든 안전장치는 다 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보증보험 가입 신청했는데 거긴 안 된다, 그럼 이 집 보지 마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럼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전세권 설정이니 뭐니 해도 돈 떼일 수가 있습니다. 1순위로 만약에 내가 확정돼 있는 거라면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증금을 떼일 수가 있는 게, 이거를 누가 안고 경매에서 누가 이 선순위 저당권을 안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유찰이 엄청 되겠죠. 그럼 내가 돈을 받아갖고 나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굉장히 또 딜레이가 되는 그런 불편함,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예전 같으면 갭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는데, 지금 같은 개입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서는 오히려 세입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아파트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를 피해야 될 아파트 리스트. 동아동백, 여기도 지금 95%, 건영 아파트, 동아백합, 신명나리, 장당 우미 이노스빌이 92%, 현대 1차, 대옥 9차 한미, 부영 1차 아파트 91.49%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어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꼭 안전장치 해놓으시고요. 나머지들도 전세가율이 낮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도시 쪽으로 가면 고덕이나 뭐 지제나 뭐 신축 이런 데로 가면은 전세가율이 또 떨어져요. 뭐 여기 지금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가야 이 편한 세상, 비전 프로지오, 평택 더샵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죠.
오히려 신축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좀 낮은데 오히려 신축 아파트들은 지금보다 전세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미뤄졌죠. 2년 후로 그리고 4년 후로 전세 가격이 미뤄진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집이 필요하면 잠시 잠깐 전세는 살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월세를 살면서 목돈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집을 보시는 게